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에드가 케이시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라고 하면 유명한 초능력자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에서 1877년에 태어나서 1945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드가 케이시 자신이 예언을 하는 초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최면에 들게 해줬을 때 최면 상태에서 우주의 아카식 레코드를 읽어내고 다른 사람의 무의식을 읽어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질병의 원인을 물어보면 전생에 어떤 일을 했던 카르마 때문에 아프다거나 현생의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평생에 걸쳐 수많은 사람을 상담해 주었는데요. 리딩을 했던 자료가 속기로 기록이 되어서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분석하고 간추려서 여러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른 영상들에서 이야기했던 카르마 이론들이 대부분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을 기반으로 한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은 에드가 케이시 on Diet and Health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읽은 것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에드가 케이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몸은 살아있는 신의 사원이다. 우리의 영혼, 각자가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머무르고 있는 육체를 건강하게,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보충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비타민 합성 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식품 형태로 먹고 보충제는 최소한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채소나 과일 중에서 황색빛이 나는 음식이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말했는데요. 오렌지나 복숭아 같은 감귤류와 사과, 복숭아, 당근이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토마토가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토마토는 농약을 주지 않은 것, 그리고 따서 익힌 것이 아닌 완숙 토마토를 추천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추천했었던 아나스타시아라는 책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농작물을 수확했을 때 곧바로 영양분이 변하기 시작하므로 곧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바로 수확을 해서 먹는 것이 좋을 텐데요.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리법에 의해서도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얼리거나 익힌 경우에는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시한 상태로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채식을 4년 정도 했는데 예전에는 100% 생채식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바빠서 좀 섞어 먹고 있어요. 그런데 100% 생채식을 했을 때는 진짜 몸이 날아갈 것 같고 피곤한 것이 하나도 없고 머리 빠지던 것도 다 다시 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은 제가 생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추천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요. 식물 중에서는 무, 무청, 생당근 이런 것이 좋다고 했고 그 중에서도 물냉이, 겨자채 이렇게 매운맛이 나는 잎채소가 좋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유를 먹지 않는데요. 에드가 케이시는 칼슘의 공급원으로서 우유와 유제품을 먹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같은 가금류를 먹을 때는 닭을 뼈까지 통째로 푹 끓여서 거기서 우러나온 국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소가 1년 중에서 어떤 계절에 나는 풀을 먹었을 때는 그 우유가 사람에게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 계절에는 차라리 건초를 먹이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어떤 계절인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종종 발견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시에 전쟁 시기가 있었는데 그 전쟁 시기에 생산이 된 초콜릿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의 상념이라든지 어떤 시기의 기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음식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차라리 예전에 생산된 것을 먹어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헤르메스와 인문이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음식을 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서 축복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경우에 우리의 몸과 마음 두루 정화가 되고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마법사인 프란츠 바르돈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음식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만드느냐도 중요하고요.
먹을 때도 어떤 생각을 하면서 먹는가가 중요해요. 음식을 만들거나 먹을 때에도 우리가 먼저 평온한 마음 상태를 갖춘 다음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남편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어서 시금치를 팍팍팍 묻혀서 애들한테 먹이면 애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에 갈 때도 거기가 알바생이 주는 곳이냐, 주인이 직접 잘해주는 곳이냐 이런 것을 좀 따지고 가요. 어떤 곳에 가면 내가 죽지 못해 이 일을 한다 이런 표정으로 음식을 주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정말 친절하게 맛있게 드세요 이런 느낌으로 주는 곳도 있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는 곳이냐, 그것이 음식이 맛있냐 맛없느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에 있는 주인과 직원 모두 분위기가 좋고 좀 온화한 곳, 그런 곳에 가서 먹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도 이롭다는 뜻입니다. 얘기가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데요. 아나스타시아 책에는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나의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식물에 알려주어야 식물이 나에게 딱 맞는 맞춤 식품을 생산한다는 것이에요. 씨앗을 자기 혀 밑에다가 9분 동안 물고 있다가 침을 흡수시켜서 그것을 심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저녁 때 발 씻은 물, 노폐물이 들어있는 물을 식물에게 주어야 그 식물이 자기의 신체 정보를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저로서는 참 흥미로운 내용들이라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였어요. 과학적인, 분석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냥 식물은 식물이고 그 안에 세포가 있고 분자와 원자가 있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식물도 의식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우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핀드온 농장 이야기라는 책에 식물과 의사소통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레프리콘이라는 책에는 자연령, 우리가 생각하는 도깨비 같은 그런 자연령과 교류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미네랄 중에서 포스퍼러스, 인 성분이 많다고 추천한 음식들을 보면요. 당근, 양상추, 조개류, 감자 껍질, 우엉, 오렌지 주스, 우유, 요거트 이런 것들이 인이 많다고 했습니다. 철분 섭취는 약보다는 음식에서 먹는 것이 흡수율이 높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에는 철분제가 흡수가 잘 된다는 것들도 있지만 에드가 케이시가 살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철분이 많은 음식으로 이런 것들을 추천했습니다. 시금치, 렌틸콩, 적양배추, 블루베리 같은 베리 종류, 건포도, 간, 동물의 간, 포도, 배, 양파, 아스파라거스. 그 외에 다양한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도정하지 않은 곡물과 다양한 잎채소, 열매채소,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철분, 규소, 비타민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규소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잘 몰랐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규소가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의 주요 성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에드가 케이시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으로 아몬드를 여러 번 추천했습니다. 아몬드는 우리 몸에 동화가 잘 되는 철분과 인이 풍부한 식품이라고 리딩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추천한 식품 러 그린 페퍼, 파란색 고추, 보통 피망이라고 할 텐데 그런 고추를 추천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위장에 있는 유문에서 십이지장까지 소화관의 활성화를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을 생산하기 위해 소의 간과 같은 내장을 먹을 것도 추천을 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물고기라든지 닭고기 같은 가금류, 그리고 양고기를 추천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튀긴 음식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고요. 닭고기 같은 가금류를 물에 푹 끓여서 먹으라고 했는데 특히 뚜껑을 꼭 덮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증기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덮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압력솥에 끓여서 뼈가 잘 용해되도록 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제가 채식인인데 자꾸 푹 끓여서 먹으라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에드가 케이시가 살던 시대에는 공장식 축산업이 지금처럼 발달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기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것에 여러 오염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에드가 케이시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또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채식이나 육식 어느 한쪽이 좋다고 말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는 당신이 굳이 다시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다. 대신에 보충제나 대체할 식품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고기를 안 먹으면 큰일이 난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아니고요. 각 사람에게 적절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염되는 질병을 막기 위해서,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항상 충분한 상추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레리스라고 하는데 상추 또는 양상추를 의미하죠. 이런 잎채소가 우리 몸의 혈액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채소가 중요하다고 정말 자주 나오는데요. 림프액을 정화하기 위해서 생채소를 자주 섭취하라고 했어요. 토마토, 상추, 샐러리, 시금치, 당근, 비트잎, 겨자잎, 양파 이런 것들을 추천했고요. 그 중에서 양파와 비트는 익힌 채로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전체 시스템의 정화에 대해서는 3일 동안 사과를 먹고 다음으로 올리브유를 반컵을 마셔라. 에드가 케이시가 사과는 절대로 다른 음식과 섞어 먹지 말고 공복에 사과만 단독으로 먹으라고 했고요. 바나나 역시 단독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근의 윗부분에 사람의 시신경을 자극하는 바이털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과학적으로는 식물의 색소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시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당근 전체의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당근 윗부분만 좋다, 이 얘기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바이털 에너지라는 것이 베타카로틴이 아니고 어떤 기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시력이 안 좋은데 앞으로 당근의 윗부분만 잘라서 먹일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감자 껍질이 좋다고 합니다. 감자 껍질은 우리 몸에 있는 갑상선이나 부신이나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분비선들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겠죠. 분석해봐도 과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마도 어떤 생체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는 감자를 껍질채로 익혀서 그대로 먹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채소는 육류나 당류, 탄수화물 이런 것보다 회백질을 빨리 만든다고 합니다. 회백질이라는 것이 우리 대뇌 피질이라든지 뇌척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채소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식물을 추천했는데요. 제루살렘 아티초크, 뚱딴지라고도 하는 돼지감자입니다. 돼지감자가 당뇨에 좋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에드가 케이시가 리딩으로 이야기한 내용이었고요. 돼지 감자를 먹을 때는 날로 먹어도 되고 익혀서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요. 한 번에 계란 하나 정도 크기로 어떤 사람은 매일 먹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 먹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병의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신토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 근처에서 자란 농작물을 먹으면 그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먼 곳에서 들여온 수입 농산물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좋은 과일, 채소를 찾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먼 나라에서 들여오는 이국적인 과일을 먹는 것보다 내가 사는 곳에서 소박하지만 단순한 식품을 먹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보카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자란 호두나 잣이나 땅콩 이런 것을 좀 더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의 내용은 음식 궁합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우주의 아카식 레코드를 읽어서 말해준 식이요법 재밌으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